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뽀개는 남자 이슈 브레이크맨 폴리티컬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정확하게 선거가 딱 한 달 남았네요. 그동안 제가 2월 3일 이후에 지금 이슈를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좀 이슈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뭐 올림픽 때문에 사실 모든 관심이 동계올림픽 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윤석열과 안철수 어제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뭐 단일화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이슈를 좀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진영 간에는 상당히 대립이 극심하지만 중도층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좀 굳히고 관망하는 자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중도층들은 지난 한 번의 TV 토론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3프로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후보에 대한 판단을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차 내의 어떤 접전 상황이 계속되자 자기들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다. 사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된다라고 원하겠지만 중도층에서는 또는 제 입장에서는 단일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안철수 단일화 하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부정적인 이슈들을 이걸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MBN 지지율에 대해서 어제 종합적으로 쭉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개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0.9에서 6.3% 격차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재명과 윤석열의 격차는 4개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말해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박빙이다, 초박빙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마이뉴스 앞에가 이재명입니다. 뒤에가 윤석열 38대 43.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철수 7.5. 뉴스원 35.7, 66.6, 10.2. JTBC 34.1, 39.9, 8.3, 30.6, 35, 10.6, SBS, MBC 35.3, 37.1, 11.9, 팩트 39.3, 45.6, 6.9. 자, 여기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것들은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4개의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흐름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붙어 있어. 근데 안철수가 10%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어요. 15% 이상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런 조사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 흐름이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다. 실질적으로 다 합해봤자 보세요. JTBC를 보더라도 34.1에서 39.9 이렇게 합치면 40%. 자, 84%에다가 84, 92, 네, 92.3. 한 부동층이 한 7, 8% 정도 남았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SBS 조사에서는 30.6, 35점, 70%에다가 네, 71% 정도 전체. 이렇게 차이가 또 많이 나와요. 71%면 거의 30% 정도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부동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동층이라는 것은 중도층이죠. 중도층은 어디로 간다? 실용주의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력, 능력,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실제로 국가 경영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실질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덕성이니 뭐 이데올로기니 이런 것들은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이번 대선은 힘을 못 씁니다. 이번 대선은 지금 코로나 대위기 현재 3만 명, 4만 명, 이제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국민들은 누가 극복을 잘할 것인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가장 누가 잘 극복을 하고 앞으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네, 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일화에 대해서 연합뉴스 안철수 단일화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한국일보 안철수 단일화 질문에 국민의힘 내부 합의도 아직 안 됐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 한겨레 안철수는 완주한다는데 왜 국민의힘은 단일화 이슈를 띄우는지 그 진짜 이유는 뭐냐. 프레시안 이준석 안철수와 여론조사로서 단일화는 가당치 않아. 자, 일단 프레시안의 이 내용부터 보면 왜 가당치 않다고 이준석이 얘기했겠냐. 아주 감정적이에요. 지금 이준석과 안철수는 글쎄 정치는 생물이니까 극적으로 뭐 봉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안 하고 일방적인 안철수의 양보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후보의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애들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철수 엄청나게 기분 나쁘겠죠. 자, 이준석 저희는 안철수 후보 측이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양보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의 한 반응을 볼까요? 연합뉴스에서 오늘 지금 안철수가 말한 겁니다. 간훈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단일화 제안은 받은 적 없는데 왜 자해가 고민을 하냐. 단일화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안철수는 단일화 안 합니다. 어떤 이유든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겠지만 이후에 어떤 정치의 변동, 지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안철수의 이 목표는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간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8일날 뭐라고 했냐. 나는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는 무조건 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완주한다는데 국민의힘은 단일화 이슈를 띄우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다른 이슈, 윤석열의 부정적인 이미지, 윤석열이 바보 같다, 윤석열이 아는 게 없다, 윤석열의 정책이 없다, 이 무능함에 대한, 무지에 대한 이러한 이슈들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 전술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노컷뉴스. 자, 윤캠프 활동했던 건진법사 전성배였죠. 무속인입니다. 이 사기죄로 여성을 상대로 해서 2억을 편취했던 사람이다.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진법사와 윤석열, 김건희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을 얘기하죠. 윤석열을 밀착송했던 건진법사의 처남은 그 주소지가 과거에 일광사였다. 이 일광사하고 또 이현동이죠. 이현동인가 해서 저기 국세청장 했던 사람들하고 지금 뭔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연민복지재단은 해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또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지금 윤석열은 김한배의 녹취록에서 내가 입을 뻥끗하면 윤석열이는 죽는다라고 말했고 나는 윤석열이하고 욕하면서 다투는 싸우는 사이다. 이 정도로 나는 윤석열이하고 잘 안다라는 그런 녹취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윤석열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 차 한잔 10년 동안 차 한잔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꼭 차를 해서 같이 해야 아는 사이는 아니죠. 서로가 뭔가 연결되어 왔다는 거. 박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곽상도는 구속되어 있는데 박영수는 아직 너무나 많아요. 딸, 아파트, 그리고 대출 말은 대출이라고 하냐면 11억 또 그 외에 어떤 금전적인 것들이 계속 오고 가고 그리고 박영수의 일가 쪽에서 100억이 들어갔죠. 김만배 쪽에 이 대장동 하면서 특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검찰, 특히 윤석열의 이 사단이라고 할까요? 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농단을 하고 했던 이 윤석열 사단들을 반드시 검찰 개혁의 대상으로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서 일주일 만에
우리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